반갑습니다. 타로스타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타로의 개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타로의 기원과 타로의 개념, 그리고 타로 상담의 개념, 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워야 될 것은요, 타로 상담의 순서입니다. 예. 자꾸 이 순서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상담의 순서를 좀 인지를 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어느 부분에 더 강한 게 있구나, 내가 어느 부분이 장점이 있구나, 어느 부분이 좀 약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체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의 순서, 이 어떤 도식화된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타로 상담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네요. 그죠? 네. 자, 네 번째 이야기로서 힐링 타로의 상담의 순서입니다. 힐링 타로의 상담의 순서는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공감, 세 번째 소통, 네 번째 치유, 다섯 번째 동행입니다. 경청, 공감, 소통, 치유, 동행, 이 다섯 가지가 타로 상담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그 핵심 가치,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경청은 무엇이냐? 사실은 상담을 하는 것의 가장 이 아름다운 가치는 경청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힐링이라는 건 이 내 안에 어떤 내담자들의 어떤 안에 있는 고통이나 고민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 사실 힐링을 느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상담사는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체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입견 없이,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로 상담사가 내담자의 고민을 경청할 수 있는 것, 여기에는 물론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힐링 타로의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는 경청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 위로인데요. 이 위로를 할 때는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 사회적으로 강자, 이렇게 선입견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내담자는 다 내담자로서의 어떤 고민이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 고민이나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등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부분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없어야 진실된 위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청과 공감이 끝난 이후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소통입니다. 소통은 자신의 경험, 상담사의 자신의 경험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지적인 경험도 필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지적 경험 필요하죠. 또한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적 경험도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매일 클럽 가고 매일 남자들 만나고 매일 노는데 좋은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좋은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피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쵸? 상담사가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럴 때 사실은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내담자에게 피력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설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치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의식이요. 무의식에 대한 어떤 저희의
종합된 이론은 따로 섹션을 빼서 교육으로 한번 묶어드릴게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냥 무의식의 개념을 어렴풋이라도 좀 가지고 계십시오. 자, 무의식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의식은 내담자를 보호하는 슈퍼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미래의 예측들, 요대로 갔을 때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다 정도는 무의식이 보여줍니다. 그는 내담자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기도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이나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상담을 통해서, 타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이 보여주는 미래를 상담사는 더 좋은 미래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결 가능한 솔루션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단계입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합격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너는 공부를 하는데 대단히 많이 불안해해. 불안해하기 때문에 지금 요 요소만 제거하면 너의 미래는 바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아침에 일찍 학원 가는 거 줄이고 차라리 공부 안 될 때는 좀 쉬면서 마음이 평화를 얻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렴. 뭐 이런 식의 실질적인 그 솔루션. 그래서 내담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가 치유의 단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동행입니다. 경청과 공감과 소통과 치유까지 끝났다. 그 다음에는 동행입니다. 자, 동행은 무엇이냐? 자꾸 상담사들이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려고 해요. 당신은 운이 좋으니까 될 거예요. 당신은 기회가 생기니까 될 거예요. 끝. 이게 아니라 꾸준히 그 사람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성장할 때,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결혼생활 할 때마다 생기는 고민들을 계속 옆에서 가장 좋은 친구처럼 조언해주고 그가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로스타의 가장 큰 가치는 동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카톡이나 메일로 20년 전의 고객들, 20년 전의 고객들이면은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친구들이 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아주 큰 역할들을 하는 친구들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끔씩 자기 이야기를 보내줍니다. 뭐 외국 가서 사는 친구는 외국에서 아주 멋진 풍경을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뭐 요즘은 힘든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동행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고 있다. 더 내가 좋은 사람, 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자극을 받는 것도 이 동행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힐링 타로는 경청, 공감, 소통, 치유, 동행까지 이르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청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만 잘 듣습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 떨어지고 소통 안 되는 분들 계시고 치유도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소통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통이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호통이 되죠. 막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자랑. 옳지 않습니다. 이 5가지 단계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꾸준히 원만히 돌아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사도 내담자도 발전하고 가치 있는 상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째입니다. 힐링 타로의 학문적 기반입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사물에 대한 지식을 좌우한다. 임마누엘 칸트요. 대표적인 인식론자죠. 인식론자.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빨간 안경을 썼으면 빨간색으로 세상은 보일 것이고, 내가 파란 안경을 썼으면 파란색으로 보일 거야 라는 것이 서양 철학의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론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논문과 공부들을 하게 되죠. 논문을 내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타로 상담을 20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담자만의 어떤 이론들이 있구나. 내담자만의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구나. 그것이 정말 재밌게도 타로 카드에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 어때? 느낌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비싸,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뭐 너무 좋다는 친구는 거기서 뭐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친구랑 연애도 하고 지금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너무 사랑스러운 공간이죠. 근데 너무 비싸 라고 이야기했던 첫 친구는 그냥 뭐 특별히 더 맛있는 것도 아닌데 왜 2배 이상 가격이 비쌀까? 난 별론데? 그쵸? 그렇다면 스타벅스가 이미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스타벅스의 본질은 있습니다. 허나 각각 느끼는 스타벅스에 대한 개념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내담자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아주 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가 인식론으로 그 전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양 철학으로 갔을 때는요, 붓다, 예, 부처님, 네, 그리고 유가행파라는 것이 유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유식론이라는 거는 너무 방대한 지식이고 너무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추천 도서를 하나 빼서, 네, 요거에 관련되는 책을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유튜브로요. 그래서 일단 좀 아셔야 될 거는 까르마. 까르마라는 거 아시죠? 까르마가 윤회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없이, 그러니까 행동이, 그러니까 자극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핀다. 예, 그죠? 그 다음에 치킨을 먹으면 맥주를 먹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각각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까르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것이 아레아식, 팔식에 저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론입니다. 불교의 유식론. 되게 재밌죠?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이 뇌가 작용을 하느냐? 아니요. 의식이 작용하냐?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이 까르마, 그리고 이 어떤 무의식이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타로 카드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성격이 그 사람입니다. 그 성격은 무엇이냐? 감정의 습관입니다. 감정의 습관. 이해되시죠? 그 감정의 습관이 무엇이냐? 까르마입니다. 곧 까르마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까르마가 타로 카드에 표현이 됩니다. 되게 재밌겠죠? 네, 그래서 재밌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 철학의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의 불교의 유식론, 까르마, 아레아식, 그 다음에 팔식, 이런 것들이 힐링 타로, 특히 타로스타의 어떤 학문적 기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심리학적으로 가볼게요. 저는 타로 상담을 하면서 정말로 그 전에도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리고 참
저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랬는데, 타로 상담을 하면서 더더욱 이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고 더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칼 구스타프 융은 정말로 이 상징 이론과 무의식의 어떤 결합, 집단 무의식, 개인의 무의식, 여성의 무의식, 남성의 무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상징성이나 아니면 그 다양한 어떤 접목했던, 융합했던 어떤 그 학문적 기틀은 사실 그 어느 학자도 따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로스타에서 상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일단은 교주로 칼 구스타프 융을 모셔도 됩니다. 농담이지만 네, 그만큼 중요한 분인데 칼 구스타프 융이 타로 카드의 어떤 심리학적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이 동시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성 이론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 또한 따로 좀 빼서 상식으로 제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계기를 좀 드릴게요. 요거는 뭐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린다든지 아까처럼, 아니면 따로 섹션을 빼서 설명을 좀 가볍게 재밌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칼 구스타프 융이 무의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한다. 이해하시나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마음대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이것이 운명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의식은 까르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대로 가는 것이 어쩌면 운명입니다. 그거를 타로 상담을 통해서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운명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멋진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 많은 분들이 참 열광하셨던 베스트셀러이죠. 자, 아들러가 왜 중요하냐? 타로스타에서 타로 카드를 배울 때 왜 아들러가 중요하냐? 아들러는 특별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가장 큰 매력은 대화 기법에서 내담자가 계속 불행해지려고 하는 그 까르마에서 계속 젖어 있는 것을 대화 기법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요. 전환을 시켜주는 그 힘이 아들러의 화법이 대단히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시면서 되게 불편했다. 왜 자꾸 이렇게 지적이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 내가 진짜 불행해지려고 정말 막말로 삽질하고 있었는데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니까 나의 그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 불행해지고 있었던 그 습관적인 행동들을 끊게 되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모든 내담자들은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마음가짐은 다 저 불행해지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면 학교 따지고 직장 따지고 모아놓은 돈 따지고 시어머니 건강한지 시아버지 뭐하는지 다 따집니다. 물론 그게 행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환시켜주는 그 화법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는 꼭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네. 자, 아들러 용기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심리학자인데요. 좀 유명한 명언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타로 마스터들은, 상담사들은 그 가치를 내담자들한테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멋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타로 상담을 쭉 하면서 또 하나 공부를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됐던 분야는 최면입니다. 타로와 최면이 무엇이 중요할까? 왜 연결이 될까? 연결됩니다. 왜요?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을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상담하는 것이 타로 카드다. 그리고 아까 구스타프 융이 얘기했죠?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냥 운명에 흘러가는 대로 냅둘 수밖에 없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자, 가벼운 병이나 가벼운 문제들은 사실은 타로카드 상담으로 충분히 치유도 가능하고 또 어떤 내면의 변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상담을 20년 동안 하면서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행을 당해서 완벽하게 트라우마에 지배를 받는 분들, 내지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부분, 뭐 빙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자꾸 조상이 뭐 자꾸 꿈에 보인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타로카드로 상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조금 내공이 되시는 마스터들은 최면 이론을 공부를 합니다. 왜요? 마치 타로카드가 무의식에 치료를 하는 것은 통원 치료하듯이, 약물 치료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을 직접 들어가서 수술하듯이 메시지를 쫙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면입니다. 최면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무의식이 다 약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최면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밀턴 에릭슨이 있습니다. 밀턴 에릭슨. 그래서 밀턴 에릭슨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체면이다. 맞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건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것들을 성취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타로스타의 어떤 심리학적 근간을 주시는 학자는요, 칼 로저스입니다. 내담자 중심 치료의 가장 권위자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식이 그걸 혼동, 어떤 에고가 욕심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 때문에 이걸 막고 있는 거죠. 답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사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답을 갖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상태로 대화를 풀어주면 내담자는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내담자 중심 치료입니다. 칼 로저스의 어떤 내담자 치료법은 유튜브에 찾으셔도 나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아주 그 훌륭한 심리학자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온화한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칼 로저스의 명언, 좋은 말씀 하나 전달할게요. 신기한 역설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자, 신기한 역설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한다. 즉, 내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면 기적도 행복도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아픈 것들도 다 치유할 수 있다라는 심리학적 이론이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 좀 할게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타로 스타, 힐링 타로의 학문적 기반은 서양 철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칸트의 인식론, 동양 철학에서는 유식론, 불교의 유식론,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는 칼 융의 동시성 이론, 그 다음에 아들러의 대화기법, 그 다음에 에릭슨의 최면 이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을 끝내면서, 자, 좋은 사람이 좋은 상담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상담을 합니다. 정말 잘 맞추고 기적적인 상담을 하시고 싶다면 그런 욕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난 정말 감동을 주고 싶은 상담을 하고 싶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상담사가 좋아지셔야 됩니다. 내 생활이 깨끗해야 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셔야 정말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정이 곧 사람입니다. 타로 카드는 감정을 읽는 도구입니다. 자, 무의식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의식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무의식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감정으로요. 그래서 감정은 무의식이 외부 환경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타로 카드는 감정을 읽는 거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감정이 곧 그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성격은 곧 그 사람이니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다음 시간 수업에는 더 좋은 마음, 더 평화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